그래서 오늘 이제 명제라는 걸 좀 설명을 할 건데, 명제가 뭐냐면 이 전 시간에 배웠던 집합이랑 좀 구분해 주자면, 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집합이라는 건 뭔지 잠깐 얘기해 보면, 집합은 모임이야, 모임. 기준이 명확한 모임. 예를 들어 여기서 온여고 학생들만 나와봐 라고 하면 온여고만 나올 거잖아. 남학생이 나오진 않을 거잖아, 맞지? 뭔가 기준이 명확하죠? 나 온여고인데 하면서 나갈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기준이 명확한 모임, 예를 들어 야 운동장으로 집합해 라고 하는 게 모여라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그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명제는 뭐냐면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 그래. 누구나 이걸 이건 맞는 말이야, 아니야 이건 틀린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으면 돼. 누구나 이건 맞나? 틀린가? 라고 하면 명제가 아니야. 예를 들어 내 이름이 이제 한영쌤인데, 한영쌤은 잘생겼다. 이건 명제 아니야? 명제일 수도 있잖아, 그치? 아니죠, 그치? 명제가 아니죠. 누구는 못생겼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엄마는 적어도 날 잘생겼다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누구는 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명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명제라는 건 그 참 또는 거짓이 이제 명확해야 돼. 그래서 보통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얘기해 보자면, 예를 들어 2는 4의 약수이다. 이 문장이나 식은 명제 아니야? 명제인 거야, 그치? 2는 4의 약수가 맞잖아, 그치? 근데 맞는 명제지, 그치? 누구나 참이라고 할 거잖아. 그래서 그냥 걔를 참인 명제라고 해주면 돼. 참인 명제, 참명이라고 할게. 그냥. 두 번째, 예를 들어 3은 짝수이다. 짝수이다. 자, 얘는 명제일까 아닐까? 얘도 명제인 거야. 왜? 3은 홀수인데요 라고 할 거잖아. 근데 누가 봐도 거짓이잖아. 모두 다 틀린 말이라고 할 거잖아. 그래서 얘도 명제긴 명제야. 그래서 명제는 참인 명제가 있는 거고 거짓인 명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명제는 누구나 참 또는 거짓을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선생님 3은 짝수 맞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걸 우린 명제라 한다. 그래서 명제라는 건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하면 돼. 알겠지? 이걸 명제라 한다. 그 다음 명제에 이어서 명제랑 비슷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 잘 봐. x는 9의 약수이다. 자, 요런 문장이나 식이 있잖아. 얘는 명제는 아니고요, 조건입니다.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명제는 누가 보든 누가 봤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해야 되는데,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왜? x가 뭔지 모르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x가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1은 9의 약수이다, 맞는 말이잖아. 근데 x가 2면 말이 안 되죠, 맞죠? 이렇게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 얘를 조건이라고 할 거야, 조건. 그러니까 명제와 조건의 차이는 그거야. 명제는 누구나 얘가 참 또는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조건은 얘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면 걔가 조건인 거야. 그래서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 있죠. 여기서는 1, 3, 9겠죠. 그거를 집합으로 만들어 놓으면, 집합은 항상 중괄호 안에 쓰니까 집합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조건에 대한 얘를 진리집합이라 그래. 진리집합.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을 모아서 중괄호 안에 넣어놓으면 얘를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라 한다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걸 우린 조건이라 한다. 그래서 명제와 조건의 차이는 그거야. 명제는 얘가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 근데 이 말이 되게 어려우니까 보통 학생들이 기억할 때 뭐야, 문장이나 식에서 x가 없으면 명제고 x가 있으면 조건이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꼭 그렇진 않다. 예를 들어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9보다 크다 라는 이런 문장이나 식이 있대. 얘는 명제일까 조건일까? 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얘는 명제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9보다 어때? 작잖아.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거짓인 명제인 거야. 왜? x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는? 그치? x가 실제로 있지만 x에다 뭘 집어넣든지 말이 안 되는 거 맞잖아. 누가 봐도 거짓인 명제잖아, 맞지? 그래서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미지수가 있고 없고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읽었을 때
얘가 진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게 명제가 될 수도 있고 미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따져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읽어보고 그 글을 읽어보고 파악할 줄 알아야 돼. 물론 그걸 파악하는 게 어려워서 좀 이따 조금 편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이 명제를 집합처럼 생각할 거야. 명제를 집합으로 생각해서 풀 거거든. 그럼 좀 이따 공부하고 나면 이게 무슨 소리 하나 싶을 거야.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보면 자 이제 명제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린 명제라고 할 거고 조건은 문자를 포함하면서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될 때 우린 걔를 조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걸,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걸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할 거라는 거. 알겠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명제 밑에 정의, 정리라는 게 있고 여기 오른쪽에 아마 증명이라는 게 있을 거야. 정의, 정리, 증명이라는 게 뭔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이 정의, 정리, 증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너네 정삼각형을 보면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냐? 그치? 말 안 할 거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치?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그래. 근데 이름은 정삼각형인데 정의는 세 변이잖아. 그치? 그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도 정삼각형 맞거든? 그치? 근데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하는 거지. 그치? 그 약속이 바로 정의야. 수학에서 말하는 정의는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하는 게 정의야. 예를 들어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어. 얘를 우린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직각에 마주보는 번인 빗변이라고 해서 빗변 삼각형 이렇게 안 하잖아. 맞지?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지. 그게 정의야. 근데 이 정의에서 이 직각삼각형 우리가 정의가 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정사각형 하나 붙이고 여기다가도 정사각형 하나 붙이고 여기다가도 막 정사각형 하나 붙였어. 그러면서 이런 거 하지 않나?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이 넓이는 A제곱이고 이 넓이는 B제곱이고 이 넓이는 C제곱인데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더한 게 이 넓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있었지? 중학교 때. 그걸 우린 뭐라 그래?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지 않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거야. 정의는 약속한 거야. 근데 그 정의를 토대로 뭔가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증명이라 그래. 얘 막 증명하잖아. 이거 넓이 이 넓이 더한 게 이 넓이다라고 막 증명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에요. 뭐 이렇게 증명하잖아. 그 과정이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증명까지는 안 하고 막 도형 삼각형 잘라가지고 그 넓이 더한 게 얘다라고 막 증명하잖아. 그 과정이 증명이고 그 증명을 토대로 나온 또 다른 약속을 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의라고 안 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증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공식이라 그런 거야. 그게 정의, 증명, 정리의 뜻이야. 그 정도만 알고 있어야 돼. 정의는 약속한 거. 증명은 어떤 그 정의된 우리끼리 약속한 정의된 것 가지고 뭔가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식을 우리는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거 우리는 정의, 증명, 정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나? 그 내용이야. 그 정도가 이제 여기 있는 명제,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거 한번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이어서 부정이라는 걸 좀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부정이라는 걸 잠깐 얘기하려면 우리가 이제 명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집합 A는 뭐고요? 집합 B는 뭡니다 라고 보통 이제 대문자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하거든. 그지? 우리가 우리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이 명제랑 조건은 소문자를 기호를 많이 사용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너희한테 3은 9의 약수이다. 자, 이 문장이나 식은 일단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인 거야.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참인 명제인 거야. 3은 9의 약수이다. 맞지? 그래서 이 명제를 얘기할 때 이걸 다 풀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명제는 명제 P라고 보통 많이 사용할 거야. 다 문장이나 식 P는 3은 9의 약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어떤 문장이나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장이나 식 Q가 X는 4의 약수이다. 자, 이 문장이나 식인 Q는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명제나 조건은 보통 알파벳 PQR을 이용해서 많이 표현할 거라는 거. 그러면서 X는 4의 약수이다는 조건이라며 이 조건은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이 존재하죠. 그 진리집합이 뭐가 돼? 1, 2, 4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 Q에 대한 진리집합이라 해서 이 Q 소문자에 대한 대문자로 이 진리집합을 표현해 줄 거야.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명제랑 조건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문장이나 식을 얘기할 때 보통 PQR이라는 알파벳을 사용할 거고, 만약에 그 문장이나 식이 조건이면 그거에 따른 진리집합을 라지 Q, 라지 P, 뭐 라지 R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라는 거. 알겠지? 그럼 표현법을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네한테 어떤 문장이나 식 P가 있는데 X 아니 좋지 않다. 2는 짝수이다 라고 해보자. 이 문장이나 식은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가 되는 겁니다. 2는 짝수이다는 명제인 거야. 그때 너네한테 이 명제를 부정해보라고 시킬 거야. 부정. 이 부정의 의미는 이 집합 앞에서 배웠던 집합에서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여집합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여집합. 여집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니? 반대되는 거거든. 그치?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으면 A의 여집합은 여기다 지수에다 C 쓰는 거. A 여집합. 그래서 이 명제를 너네한테 부정하라고 하잖아? 그럼 반대되는 걸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 명제를 어떻게 부정할 거냐면 2는 짝수이다의 부정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2는 짝수가 아니다.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라고 해주면 끝나는 거야. 괜히 막 2의 부정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짝수이다의 부정이 뭐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2는 짝수이다의 부정은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뭐뭐이다라는 이 등호의 부정은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2는 짝수이다의 부정이 뭐뭐가 아니다 맞거든? 근데 짝수가 아니면 반드시 뭐야? 홀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돼. 2는 홀수이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보통은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2는 정수이다라고 해보자. 숫자 2는 정수 맞죠? 참인 명제야. 그럼 2는 정수이다의 부정을 구하라 그러면 정수의 반대가 뭐지? 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정수의 반대가 뭔데? 없잖아. 그치? 그래서 2는 정수이다의 부정은 그냥 2는 정수가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뭐이다의 부정은 그냥 뭐뭐가 아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 숫자에서는 짝수가 아니면 홀수인 거 알잖아. 그래서 그 정도는 너네가 유도리껏 해도 되는데 보통은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서 얘도 기호로 표현할 때 P라는 명제를 부정했다라는 뜻에서 이 P라는 명제를 부정했다고 해서 여기 앞에다 물결 표시 써줄 거야. 그래서 얘를 읽을 때 not P라고 읽어줄 거야. not P. 우리가 not에서 알파벳 not에서 n자를 상형화한 거야. 물결 표시 쓰고 P라고 쓰면 P라는 문장을 부정했어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not P가 이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미 너네가 다 알겠지만 부등호에서 작다의 부정은 뭐가 돼? 작다. 크다야? 그치, 작지 않다. 작지 않다라는 건 크거나 같다라는 거 맞지? 그럼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뭐야? 그치, 크다라는 거 맞지? 뭐 요 정도는 이미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합집합과 교집합은 서로 부정관계였거든.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합집합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또는이라고 합니다. 또는 합집합 혹은 OR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치? 이거의 부정을 하라고 하면 또는의 부정은 뭐가 되냐? 그리고가 되고요. 그리고는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보통 영어로 and라고 하거나 반점을 사용해서 표현해 줍니다. 이게 다 부정관계야. 그래서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고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이고 OR의 부정은 and 혹은 반점으로 표현한다는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잘 봐. 예를 들어 너한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대.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달라고 하면 니네가 어떻게 푸냐면 얘는 x-2 곱하기 x-1은 0이다 이렇게 풀겠죠. 그죠? 그때 x값은 뭐라고 쓰냐면 2 또는 x는 1이라고 하지. 무슨 말이냐? x는 2여도 되고요 1이어도 되는 거지. 둘 다 되는 거잖아. 2만 돼도 되고 1만 돼도 이게 0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또는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또는의 의미는 뭐냐면 합집합인 거야.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이때 이 2차 방정식을 부정해달라고 한번 했다고 해보자. 얘를 부정하라 그러면 뜻이 뭐냐면 뭐뭐이다의 부정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괜히 부정하지 말고 뭐뭐이다의 부정은 그냥 뭐뭐가 아니다인 거야. 그래서 얘를 한번 해석해보자면 얘를 계산해서 0이 안 나온다는 소리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성립하려면 x는 2여도 안 되고 x는 1이어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OR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면 안 돼. 여기서 OR이라는 건 얘만 만족해도 되고 얘만 만족해도 된다는 뜻이거든. 얘만 만족하면 x가 1이면 어떡해? 그럼 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잖아. 0이 아니어야 된다며. 그치? 얘만 만족하면 x가 2면 어떡해?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x는 2도 아니고 그리고 1도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의 부정은
얘가 되는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가 앞에서 배운 집합에서 A 합집합 B라는 명제가 아니지. 이런 집합을 부정하라고 하잖아.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니네가 어떻게 하냐면 A역 교 B여가 되는 거 혹시 기억나니? 그치? A도 부정, 합집합도 부정, B도 부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느낌이야. X가 2이다도 부정해야 되고 X가 1이다도 부정해야 되는데 OR도 합집합도 부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씨, 요렇게. 알겠지? 그래서 X는 2도 아니고 1도 아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서로 부정관계다. 그래서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고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이라는 거. 요 정도까지는 너네가 집합을 이해했으면 이해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이런 게 있어. 모든이라는 문장이 있어. 모든이란 단어를 부정하면 얘는 어떤이다라고 얘는 좀 외워놔야 돼. 모든과 어떤의 말은 부정관계라는 거.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그런 거 있잖아.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혹은 어떤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런 문장이 나올 거야. 걔네들을 부정하라 그러면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라고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부정관계에 있는 거는 좀 외워놔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 여기 빈 공간에 여기다가 좀 적어놔봐. 작게.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되고 요 밑에 있는 거 요 정도만 좀 적어놔봐. 서로 얘네들이 부정관계라는 거. 요거의 부정은 요거.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기억을 좀 해놓으면서 한번 적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라는 건 좀 외워야 돼. 혹시 너무 추우면 얘기해. 에어컨 좀 틀게. 한번 적어놓고 한번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명제는 이제 이 부정이라는 게 여집합의 의미를 좀 생각한다라는 걸 좀 기억해두면 좋고, 명제를 표현할 때 P가 아니다라는 걸 부정으로 나P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그다음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떤 명제를 부정한 다음 또다시 부정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잖아. 맞지?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완전히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 아까 나와 있는 거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야. P 또는 Q의 부정을 하라 그러면 너네가 또는의 부정을 하는 건 잘해. 이제 요거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라고 잘 생각하는데, P 또는 Q를 부정하라 그러면 P도 부정해야 되고 또는도 부정해야 되고 Q도 부정해야 된다라는 거 맞지? 요거를 좀 잘 신경 써줘야 돼. 알겠지? 요 내용은 한번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명제를 이제 우리가 풀 때 아까 얘가 이 명제라는 게 이제 나오면 이제 얘가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구분을 해야 되거든. 그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명제의 집합화라고 생각하면 돼. 명제를 집합처럼 생각할 거거든. 근데 명제를 집합처럼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이 좀 한정돼 있긴 해. 그냥 너네가 읽었을 때 파악해도 되는 것들이 있고, 혹은 집합화해서 풀었을 때 좀 편한 것들이 있어. 근데 이거를 야 어떨 땐 이렇게 해, 어떨 땐 이렇게 해라고 또 단정 짓긴 좀 어렵고, 그냥 그때그때 너네가 상황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거든. 잘 봐. 일단 명제를 집합화해서 생각하기 좋은 형태가 뭐냐면, 우리가 명제라는 단어를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밑에 조건이라는 것도 같이 배웠잖아. 그 조건이랑 명제랑은 좀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조건 두 개를 붙이면 명제가 돼버려.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조건 P가 있는데 X는 3의 약수이다 라는 이런 조건이 있고, 어떤 조건 Q가 있는데 X는 9의 약수이다. 얘네 둘 다 조건인 거야. X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 조건 두 개를 연결할 건데, 보통 조건 두 개를 연결할 때 뭐라고 하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연결합니다. P이면 Q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연결합니다. 그때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도 얘기해. P이면 Q이다.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게 P이면 Q이다 라는 뜻이야. 조건 두 개를 연결했을 때. 그래서 얘를 문장으로 한번 써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야. X가 3의 약수이면
뭐뭐이면 x는 9의 약수이다라고 이 조건 두 개를 연결한 거거든. 그때 뭐뭐이면이라고 하는 요 앞에 있는 놈들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가정이라고 할 거야. 가정. 그다음 뭐뭐이다에 있는 요 뒤에 있는 놈들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결론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어떤 조건 두 개를 가정과 결론으로서 연결하잖아. 그럼 이 문장이나 식은 명제가 돼버려. 얘는 조건 맞잖아. x는 3의 약수이다. 얘도 조건 맞거든. 근데 이 조건 두 개를 연결하니까 읽어보면 x가 3의 약수라고 가정하면 이런 느낌이야. x가 3의 약수라고 가정하면 x는 9의 약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x가 3의 약수라고 하면 x가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1하고 3밖에 없지. 그럼 1하고 3이면 x는 9의 약수야? 맞네. 얘는 누가 봐도 뭐야? 참인 명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조건 두 개를 연결하면 명제가 되는데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지금은 간단하니까 읽어서 파악이 되는데 복잡할수록 얘를 집합화해서 생각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 조건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진리집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진리집합이 뭐냐면 1하고 3인 거야. 그지?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진리집합이 뭐냐면 1하고 3하고 9인 거거든. 그때 이 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주둥이가 이쪽으로 벌려지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1,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1, 3, 9에 포함되잖아. 그럼 이 명제는 참인 거야. 나는 보통 뭐라고 기억하냐면 명제가 조건이 이렇게 연결되면 P이면 Q이다로 이렇게 화살표가 연결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 화살표랑 주둥이 방향이랑 입이랑 혓바닥이라고 난 보통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입이랑 혓바닥 방향이 같으면 참인 거야. 그래서 포함관계가 혓바닥이랑 방향이 같게 돼 있으면 참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하면 예를 들어 x가 9의 약수이면 좀 대충 쓸게. x는 3의 약수이다. 자, 이거 니네가 대충 읽어도 야 x가 9의 약수라고 가정하면 x가 9일 수도 있지. 그럼 얘 성립해? 안 하잖아. 거짓이잖아. 왜? 포함관계가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이 다르면 거짓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 연결된 명제를 봤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진리집합을 구해서 포함관계를 보는 거야. 그 포함관계가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이 같으면 참,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이 다르면 거짓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만약에 포함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x가 홀수이면 x는 짝수이다. 자,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하기는 쉽지 않죠? 너무 많으니까. 근데 뭐 대충 그냥 1, 3, 5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얘는 진리집합이 짝수니까 2, 4, 6 이렇게 돼 있겠지. 그치? 그럼 얘네들은 포함관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누가 봐도 거짓이겠지. 왜? x가 홀수인데 왜 갑자기 짝수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거짓인 거야. 그래서 포함관계가 없어도 거짓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치?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와있으면 x가 2의 배수이면 x는 짝수이다라고 했다고 해보자. x가 2의 배수이면 x는 짝수이다라는 이런 문장이나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잖아. 그치? 2의 배수면 짝수 그냥 그거 아니야? 그치? 왜 그런 거야? 2의 배수는 2, 4, 6 이런 놈들을 얘기하는 거고 짝수도 2, 4, 6 이런 놈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얘한테 포함된다고 해도 좋고 얘가 얘한테 포함된다고 해도 좋지.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거든. A가 B에도 포함되고 B가 A에도 포함되는 집합을 A랑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해. 근데 어쨌든 서로 같은 집합도 포함되는 관계거든. 그래서 결국 얘가 얘한테 포함되는 게 존재하면 참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이 같은 게 존재하면 참이야.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이 같은 게 존재하기만 하면 참이야. 선생님 반대쪽으로도 포함되는데요. 상관없어. 자기 같은 게 있기만 하면 참인 거야. 알겠지? 읽어보면 그렇잖아. 그러면서 외우는 거야. 지금 내가 일단 예시를 되게 간단한 걸로 해주지만 문제가 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집합화에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진리집합을 비교해서 포함관계를 따지고 주둥이나 혓바닥 방향 같은 게 있네? 그럼 참. 없네? 그럼 거짓?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린 그걸 가지고 이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할 거고 그 앞부분 뭐뭐이면을 가정, 뭐뭐이다를 결론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알겠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과 어떤을 좀 구분을 시켜주자면 이런 거거든.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 자,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라는 이런 문장이나 식이 있다고 해보자.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너네가 읽어봤을 때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 참이야 거짓이야? 왜 거짓이야? 그치, 안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느낌이야.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모든은 있잖아, 다 만족해야 돼.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인 거야. 하나라도 만족 안 하는 게 있으면 거짓인 거야. 그래서 모든이란 말은 모두 다 만족해야 이 문장이 참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 자, 이 문장이나 식은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왜 참인 거야? 니네 생각할 때 왜 참인 것 같아? 누구 같겠죠? 라고 할 거 아니야? 누구 같겠죠? 아빠 같겠죠? 누구 같겠죠? 할 거잖아. 어떤은 하나만 만족해도 참인 거야. 니네가 읽어보면 파악하다시피 모두는 모두 다 만족해야 참인 거고 어떤은 한 명만 만족해도 참인 거야. 무슨 차이인지 좀 구분이 가나? 그래서 모든이라는 건 문장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애들한테 다 만족해야 이 문장이 참이 되는 거고 어떤이라는 건 하나만 만족해도 참인 거야. 그때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고 했잖아. 근데 안 간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누구 있을까? 누가 안 갔대.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발레가 돼버리는 거야. 이 발레라는 게 뭐냐면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 반대되는 예시를 줄여서 그냥 발레라 그래. 그래서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려면 걔가 이 말이 맞지 않은, 이 말이 틀리다라고 하는 발레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어떤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가 참인 걸 보여주려면 이걸 만족하는 예시를 찾아야 돼. 이거는 용어가 없어. 그냥 이거는 용어는 없는데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예시를 찾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문장이나 식, 모든과 어떤이 들어간 문장이나 식이 나왔을 때 모든은 발레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거고 어떤은 혹시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거야. 알지? 그게 모든과 어떤의 차이라는 거 좀 구분해주면 돼. 그러면서 모든과 어떤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부정관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알겠지? 여기 써있진 않지만 모든과 어떤은 서로 부정관계다라는 거. 여기 나와있네.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해서로 바뀐다라는 거. 여기 써있네, 책에. 그렇지? 모든과 어떤은 서로 부정관계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 명제가 이제 대충 뭔지는 다 알았을 것 같고 물론 문제를 좀 풀어봐야 느낌이 올 거야. 잘 봐. 근데 이 명제에서 이제 사용하는 스킬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 좀 사용하는 좀 공식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 명제 공식 같은 게 원래는 총 3가지가 있었거든? 역과 이랑 대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역하고 대우만 알면 돼. 역하고 대우. 지금 당연히 이 명제라는 단어를 이제 배우면 저 새끼가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을 거야. 문제를 풀어보기 전엔 당연히 저 새끼 뭐 수학 같지도 않은 걸 가르치고 저 새끼가 수학 선생인지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명제라는 단어는 그래. 집합도 좀 그랬잖아. 합집합, 교집합 가르칠 때도 이게 뭐 수학인가 막 좀 싶은 그런 느낌이잖아. 명제도 좀 마찬가지거든. 조금만 기다려봐. 이게 좀 이따 대표 문제 풀면 저 새끼가 저래서 저렇게 설명했구나라고 알 거야. 잘 봐. 자, 이어서 역과 대우라는 건데 자, 역과 대우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명제에서 어떤 명제 P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고 한번 해보자. 자, 요 문장이나 식 내가 좀 대충 쓰긴 했어. 이 문장이나 식을 보면 얘는 일단 참이야 거짓이야? 그치? 참이라는 게 좀 느껴져야 돼. 왜냐면 얘는 진리집합이 1밖에 없는 거고요. 얘는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참인 거지. 주둥이나 합바람 방향 같은 게 존재하니까. 그때 이 명제에 너네한테 역을 구하라고 할 거야. 역. 이 명제의 역을 구해달라고 하는 건 뭐뭐이면 뭐뭐이다 해서 뭐뭐이면에 요 앞에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했냐면 가정. 뭐뭐이다를 뭐라고 한다 했냐면 결론이라고 한다 했죠. 그때 그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꿔서 쓰는 걸 우린 역이라 그래. 그래서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의 명제의 역을 구하라 그러면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라고 써주면 돼. 이게 이 명제의 역인 거고 역은 그냥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꿨네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얘가 지금 참이었거든. 근데 얘랑 자리를 바꾸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포함되겠지. 그랬더니 요 밑에 있는 역한 이 명제는 당연히 참이 돼 거짓이 돼? 거짓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해. 어떤 명제가 참이었잖아? 그럼 그거의 역을 구하면 얘는 거짓이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사실 역이라는 건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꾸는 건데 그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꾸는 거는 참과 거짓에 영향을 주진 않아.
생각을 해봐. 야, 얘네들이 만약에 어떤 문장이나 식에 포함관계가 아예 없었다고 해봐. 자리 바꾼다고 해서 포함관계가 생겨?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자리 바꾸는 거 가지고는 참거짓에 영향을 주진 않아. 그냥 자리를 바꾸는 거보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대우보다는 좀 비중이 약해. 근데 이 대우는 좀 더 중요하거든. 대우는 되게 신기한 게 어떤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대우를 구하면 그것도 참이야. 보통 예시를 보여주는 게 요거보다는 부등식이 좀 적절해서 보여줄게.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x가 3보다 작으면 x는 5보다 작다라는 이런 문장이나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 겁니다. 포함관계가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부등식이라서 한번 그림으로 보이자면 얘를 P라고 한번 해볼게. 얘를 Q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네들의 진리집합을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얘를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볼게. 자, 얘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얘가 P인 거야. 그지? 얘는 X가 5보다 작다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요게 Q인 거야. 그럼 포함관계가 누가 더 많은 거야? Q가 더 많은 거죠.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는 참인 거야. 그지? 그때 이 명제에 대우를 구하라고 하잖아. 대우. 대우라는 건 이 명제에 자리를 바꾸는 게 역이었거든. 그지? 대우는 이 명제의 가정과 결론에 자리도 바꾸는데 부정도 해줘야 돼.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결론 Q가 요 앞으로 오면서 not Q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가정 P가 요 뒤로 가면서 not P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대우야. 그래서 실제로 X가 5보다 작다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작다의 부정은 뭐였죠? 작지 않다. 작지 않다라는 건 크거나 같다. 그래서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P,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부정했더니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보자면 3하고 5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3보다 크다인데 요게 not P라서 P의 여집합인 느낌이야. 실제로 맞잖아. 집합 P의 범위가 요거면 이거의 부정은 3보다 크다잖아. 그지? 그 다음에 Q는 not Q는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지. 얘가 Q의 여집합인 거야. 그럼 부등식에서 범위가 누가 더 큰 거야? P의 여집합의 범위가 더 큰 거죠. 그죠? 얘가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 맞지? 부등식은. 그지? 범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훨씬 크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잖아? 얘도 참이야. 이 명제가 거짓이잖아? 그럼 대우도 거짓이야. 항상 대우는 참거짓을 그대로 따라가.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증명을 해줄 건데 솔직히 증명이 중요하진 않아. 그럼 잘 봐봐. 결론을 외우는 게 중요해. 대우는 참거짓이 똑같이 따라가는구나 라고 외우는 게 중요한데 설명을 해볼게.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해보자. 얘가 참이라는 건 이런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참이니까. 맞아? 그럼 얘가 참이라는 건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을 비교하면 이런 포함관계에 있는 거지. 그럼 P랑 Q랑 포함관계가 Q가 이렇게 있으면 P가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야. 그래야 P가 Q에 포함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한다는 소리는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우리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P가 아닌 부분은 요 가운데 안쪽에 있는 게 아닌 부분이겠지. Q가 아닌 부분은 요 바깥쪽에서 아닌 부분이겠지. 그럼 P의 여집합의 범위가 많아? Q의 여집합의 범위가 많아? 윤지야? P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치, 맞지. P의 여집합의 범위가 더 많다. 그래서 요게 더 많은 거지. 그치? 이거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집합에서 맨날 이미지 트레이닝 하라 그러잖아. 그치? 맨날 그릴 수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P가 아닌 부분과 Q가 아닌 부분을 비교하면 P가 아닌 부분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 그럼 요게 만족을 한다라는 건 얘가 얘기하는 게 not P를 얘기하는 거고 얘가 얘기하는 게 not Q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요 순서를 바꿨으면 Q의 여가 P의 여에 포함되는 거고 그 말은 not Q이면 not P다라는 명제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요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인 거잖아. 이런 포함관계면 얘도 만족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명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우는 있잖아.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도 참인 거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거의 대우도 거짓인 거야. 항상 대우는 똑같이 따라가. 근데 역이라는 건 몰라. 역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역은 그냥 자리 바꾸는 걸 역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대우는 뭐 하는 거야?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거. 그걸 우린 대우라고 한다. 근데 대우는 똑같이 따라간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대우의 좋은 점이 뭐냐면 대우를 보통 사용할 때는 우리가 어떤 명제를 읽었을 때
이 명제를 그대로 읽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럼 그때는 그 명제의 대우를 구해서 판단해도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좋은 게 있을까? 이거 볼까? 잘 봐. 이거 한번 보자. 39번 볼게. 39번 잘 봐. 야, x랑 y랑 더해서 0이래. 이면 이게 앞에가 가정이지. x는 0이 아니거나 또는 잘못 얘기했네. x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또는이라는 의미가 뭐였어? x만 0이어도 돼. y만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되는 거거든. 그지? 잘 봐. 근데 x랑 y랑 더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야?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왜 거짓이야? 둘 다 0이.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또는이라는 건 x만 0이어도 되고 y만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되거든? 그지? 근데 x만 0이어도 되고 y만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걸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워. 실질적으로 니네가 지금 이건 좀 간단한 명제긴 한데 x만 0이거나 y만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 원래는. 그지? 그게 어렵잖아? 그럼 그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려면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해보는 거야. 이 명제의 대우는 뭐냐면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y는 0이 아니다가 되는 거야. 뭐 한 거냐면 얘랑 자리 바꿔서 부정한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얘도 참인 거고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참 거짓을 판단해도 돼. 그때 사용하는 게 보통 대우거든. 근데 지금은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긴 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좀 문제를 좀 잘못 골랐어. 근데 여기 내가 보기 A 단계에 있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좀 적절한 게 없어. 아마 뒤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줄게. 보여주고 가는 게 너네가 안 찝찝할 것 같아. 아마 있을 거야 무조건. 여기 있다. 잘 봐. 이거다. 잘 봐. 이거야.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이 0이 아니면 x 마이너스 5는 5가 아니다래. 자, 얘가 0이 아니면 요거 이다는 참이래. 참이래. 그때 k 값을 구하래. 근데 얘가 0이 아니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일단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도 뭐뭐가 아니다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이거의 대우도 참일 거야. 그럼 이거의 대우를 구해보는 거야. 그럼 이거의 대우는 뭐냐면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꾸면서 부정을 하면 x-5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은 0이다가 되는 거거든. 그지? 이 명제랑 똑같은 거야. 이 새끼 대우를 구했으니까.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x는 뭐밖에 없어? 5밖에 없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못 구하겠거든? 근데 이 새끼가 참이라는 건 얘가 참이라는 건 얘도 참이어야 돼. 그지? 그럼 얘가 참이려면 이 새끼가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지. 그럼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진리집합 안에는 5가 있어야 돼.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의 근해는 5가 존재한다는 소리겠지. 5를 대입하면 25 플러스 5k 플러스 10은 0이다가 되는 거고 5k는 마이너스 35가 되는 거고 k는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라고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보통 대우야. 뭔가 이 명제를 읽었을 때 파악하기 어려우면 이거의 대우로 판단해보는 거야. 대우는 참거짓을 똑같이 따라가니까. 요 내용이다. 알겠지? 이걸 우리는 대우라고 한다. 그러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이야, 마지막. 마지막은 뭐냐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 제발. 좀만 참아봐. 제발.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x제곱이 아니 절대값 x가 1이면 x는 1이다. x제곱이 1이면 절대값 x는 1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 자, 요 세 개의 명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제발. 얘는 먼저 x가 1이다의 진리집합은 1밖에 없고요. x제곱이 1이다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 거야. 그럼 포함관계가 요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참인 거야. 그지? 두 번째,
절대값 x가 1이라는 건 진리집합이 요거 오겠죠. x가 1이 되는 진리집합이 이거밖에 없죠.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거짓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x제곱이 1이라는 건 진리집합이 요거인 거고 절대값 x가 1이라는 건 진리집합이 요거인 거지. 포함관계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거니까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그치, 참인 거야. 그치, 참.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 명제에 이제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면 참 거짓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명제가 충분 조건이니 필요 조건이니 물어볼 거야. 이 충분 조건이니 필요 조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원래는 읽고 해석을 하는 건데 잘 봐. 이 첫 번째 문장이나 식에서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는 참이죠. 그치?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요 진리집합 안에 이 원소가 이미 들어있지. 그래서 얘가 참이 되기는 충분해.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이야. 진짜 모든 교과서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일단 들어봐. 자, 두 번째. 당연히 어려운 거 알아서 내가 좀 이따 편하게 가르쳐 줄게. 자, 이번에는 얘는 진리집합에 마이너스 1과 1이 있죠. 얘는 진리집합에 1밖에 없죠. 이 문장이나 식이 참이 되려면 여기 원소가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원소가 더 많아. 그럼 충분 조건이고 여기에 원소가 더 많아. 그럼 필요 조건이야. 그래서 양쪽으로 서로 포함되잖아. 그럼 이걸 합쳐서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안 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너네한테 이렇게 그냥 이해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 결론은 이거야. 그냥 이 명제가 충분 조건이려면 뒤에 게 더 커야 되고 이 명제가 필요 조건이려면 앞에 게 더 커야 돼.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많이 기억하냐면 앞필 뒤충만 기억하라 그래. 앞필 뒤충. 그래서 앞이 크면 필요 조건, 뒤가 크면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 앞교디어 기억나? 앞교디어? 내가 너네한테 가르쳤던 거? 앞교디어가 뭐야? 앞교디어가 뭐였지? 연수의 앞교디어가 뭐였어? 앞에는 교집합, 뒤에는 여집합? 조금 이상한데? A 차집합 B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라 했어?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으로 바꾸라 했지. 그래서 얘를 앞교디어라고 한다 했죠. 그것처럼 얘도 그냥 앞필 뒤충이라고 기억해 놓을게. 얘가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기억하는 방법은 앞필 뒤충이고 앞이 크면 필요 조건이고요. 뒤가 크면 충분 조건이야. 앞에 게 크기도 하고 뒤에 게 크기도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기억하면 돼. 그럼 만약에 둘이 포함 관계가 없으면 뭘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아무 조건도 없다라고 하면 돼.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이 크면 필요 조건, 뒤가 크면 충분 조건이야. 요게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어떤 명제 P면 Q에다가 얘가 만약에 거짓이래. 얘가 거짓이라고 알려주잖아? 그럼 포함 관계가 이거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거든? 아니야. 아까 거짓인 명제는 포함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거짓이라고 하면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냥 거짓이구나야. 근데 만약에 얘가 필요 조건이라고 알려주잖아?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가 필요 조건이라는 건 아까 앞필 뒤충이라 그랬거든? 아, 얘가 필요 조건이면 앞이 크겠네? 그럼 얘는 거짓인 거야. 그치? 그러면서 얘는 Q이면 P이다로 바꾸잖아? 이 자리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했죠? 역을 구하잖아? 그럼 이 역은 참이 된다라고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주면 너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별게 없어. 근데 이 명제가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알려주면 거기서 너네가 더 생각할 게 더 많아지거든? 그래서 문제를 줄 때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잘 안 줄 거고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줄 거야. 물론 여기 셀에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잘 안 줄 거고 얘가 필요 조건을 만족할 때, 얘가 충분 조건을 만족할 때,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발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게 뭐냐? 앞필 뒤충이라는 거. 알겠지? 요건 좀 기억해놓으면 되고 요거를 좀 적어놓고 조금 쉬었다가 대표 문제 풀어줄게. 대표 문제 보면서 가겠습니다. 다음 보면 다 안 나갈 거야. 여기까지 나갈 거야. 유형 14번까지. 다음 주 명제가 아닌 것을 골라달래. 자, 1번 보자. 1번. 1번은 명제 아니야. 명제죠? 누가 봐도 좌변과 우변이 똑같잖아. 맞죠? 명제 봤을 때 참이야, 참. 그래서 2번은 명제 아니야? 아니죠. 왜? 넘어가면 뭔데? 2x가 0보다 크다잖아. 얘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조건. 그죠? x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으니까 틀렸어. 3번은 얘 넘어가면 어떻게 돼? x는 3보다 크다지. x가 3보다 크면 3보다 크대. 명제입니다. 4번은
야, x랑 y 중에 y가 더 크네. 근데 이 2배 곱했더니 x가 더 커졌어. 이거 명제 아니야? 명제인 거야. 그렇지? 왜? 거짓인 명제인 거지. 그렇지? 거짓인 명제. 명제인 겁니다. 다음 중 사각형의 대각선은 4개야? 2개죠? 거짓인 명제인 거야. 명제인 거야. 답 몇 번? 2번이 답인 거야. 알겠지? 명제를 구분하라고 했지 참거짓을 구분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런 거 잘 구분할 줄 알면 돼. 그러니까 말장난 좀 칠 거야. 다음 보면. 두 조건, not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해달래. 잘 봐. not P 또는 Q의 부정을 하라 그러면 아까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not P도 부정되고 또는도 부정되고 Q도 부정되는 거야. 그럼 not P 또는 Q의 부정은 뭐냐면 P 그리고 not Q가 되는 거야. 걔를 집합화 시켜보면 우린 집합화에 생각할 거라 했잖아. P를 집합하면 라지 P. 그리고의 집합은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그 다음에 Q는 Q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P는 이미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냅두고 자, not Q를 구해야 돼. 그럼 not Q? 그럼 Q를 부정할 건데 자, Q는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Q의 조건은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너네 이거 읽을 때 다시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지? 얘를 풀어서 보면 이 뜻이야. X는 0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다인 거야. 오케이? 이걸 부정하잖아? 그럼 not Q가 될 거고 not Q는 어떻게 되는 거냐?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not Q고 저게 P인데 그거의 교집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교집합은 뭐 하는 거냐면 겹치는 부분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P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인데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색칠이네.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 다음 not Q의 범위는 0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3보다는 크거나 같네. 얘네들의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부분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될 거고 X는 마 3보다는 크고요. 0보다는 작습니다. 이거 풀어주면 돼요. 여기 답인 거야. 됐죠? 다음. 조금 헷갈릴 거야. 집중 좀만 해봐. 자, 다음 보면 다음 이 조건 P가 다음 요거일 때 다음 이 조건 P의 진리집합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애들을 모아놓으라 이 소리죠. 맞죠? 그럼 요 2차 부등식을 좀 풀어보면 쟤는 인수분해가 x-8 하나 x 플러스 2 하나 해서 얘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8하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8보다는 작다가 되겠지. 요거야 요거. 근데 물론 2차 부등식을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미안하지만 일단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전체 집합의 원소가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 보래. 그럼 가능한 게 뭐 있어? 1부터 7까지 해서 7개 있네. 7개. 그치? 보내요. 그치? 다음. 내가 만약 2차 부등식을 또 몰라. 그럼 너무 또 부담 갖지 말고 이거 어떻게 풀죠가 아니라 뭐 2차 부등식 모르면 뭐 건너뛰어야지 뭐 어떻게. 알겠지? 그냥 선행이니까, 그치? 근데 2차 부등식 거의 다 배우긴 배웠을걸? 안 배웠나? 신입생들 말고는 다 배웠을 것 같은데. 그치? 아름쌤이랑 했을 거 아니야? 했지, 맞지? 다음 보면.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골라달래. 1번 가보자, 1번.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때? 성립해? 그럼 얘는 명제가 아니네? 명제는 명제지. 근데 뭐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참인 거니까 틀린 거야. 다음. x가 짝수인 자연수이면 3x는 홀수야? 거짓인 명제인 거죠. 맞죠? 그래서 틀렸어. 왜 짝수인데 3배 한다고 홀수가 되냐? 짝수에다 3배 하면 짝수지. 맞지? 그 다음 xy가 홀수인 자연수이면 x 더하기 y는 홀수이다. 거짓이죠. 홀수 2개 더하면 짝수인데. 맞지? 거짓이야. 자, x랑 y가 짝수면 x랑 y랑 더하는 것도 잘못 얘기했네. x랑 y랑 자연수면 x랑 y랑 더해서도 자연수죠. 얘가 참인 명제네. 그치? 얘는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각 A랑 각 B랑 같아? 아니죠. 왜? 각 A랑 각 C랑 같을 수도 있고 B랑 C랑 같을 수도 있고 뭐랑 같은 이등변인지 모르는 거잖아. 틀렸죠. 거짓이죠. 다 뭐야? 4번이 답인 거지. 다음 보면 자, 다음 이 명제 Q이면 P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구해달래. 자, Q이면 P에다가 거짓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착각하는 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버려. 거짓이니까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이 달라야지 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거짓인 거는 참이 아니면 거짓인 거야. 요게 아니면 거짓인 거야. 포함 관계가 없어도 거짓인 거야. 맞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얘는 읽고선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명제 P이면 Q이면 P이다라는 건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인 거야. 그래서 이 가정에 있는 원소 중에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참인 거고 이 가정에 있는 원소 중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Q 원소들 중에 B하고 C가 있죠. P에 포함되어 있는 B는 얘가 참임을 보여주는 원소인 거고 여기 있는 C는 Q 원소 중에 P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가 바로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인 거야. 이 Q 원소들 중에 P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거짓인 거니까. 그래서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C가 된다라고 풀어주면 돼. 알겠지? 아이씨 좀 보라색. 다음 보면 전체 집합 이거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이거라고 할 때 자 이번엔 Q이면 P이다가 참이래. 자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Q는 P에 포함되는 게 확실해. 맞아? 근데 Q도 P에 포함될 수도 있어. 그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포함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Q가 P에 포함된다는 건 확실한 거야. 참이니까. 주도에는 햇바람 방향 같은 게 존재해야 되니까. 그럼 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Q가 이렇게 있고 P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런 그림처럼 생겼겠네 라고 생각하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돼. 자 1번 가보자. 1번 맞아 틀려. 맞죠? Q는 P에 포함되니까. 2번은 맞아 틀려. P랑 Q랑 교집합은 Q야? 맞죠? 2번 맞습니다. 3번은 P랑 Q랑 합집합하면 P야? 맞고요. 4번은 P의 합집합, Q의 여집합을 구하래. 이제부터는 너네가 머릿속으로 트레이닝 해야 돼. Q의 여집합이 어디야? Q가 아닌 부분이지. Q가 아닌 부분과 P랑 합집합을 하면 전체가 나와? 전체가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 5번은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이야? 아니죠. 여기 테두리가 남겠죠. 5번이 틀린 거지. 그지?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틀린 거지. 그지? P 빼기 Q는 여기 여분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다. 7번. 자, 이거는 너네가 2차 부등식에서도 되게 중요한 건데 너네가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 그 생각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 잘 봐. 집중해봐. P랑 Q가 있는데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일단 P의 범위를부터 구해봅시다. 근데 절대값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잠깐 얘기해보면 예를 들어 너네 절대값 X가 저거 말고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절대값 어떻게 풀어? 절대값 X가 3보다 작대. 그럼 X값은 뭐부터 뭐까지야? 그렇지. 마3부터 3까지라는 거 알죠? 그죠? 절대값이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 이렇게 외우잖아. 그럼 저 P는 뭐라고 쓰이는 거냐면 X-1의 절대값이 K보다 작다라는 건 X-1이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보다 작은 거지. 그지? 그래서 양쪽에다 1 더하면 1-K X 1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요게 이제 뭐냐면 P의 범위인 거야. P의 범위. 그지? Q의 범위는 저기 그려져 있으니까 냅둘게. 근데 P면 Q에다가 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Q가 P보다 더 커야 된다고. 맞지? 그럼 얘는 범위를 좀 그려보면 Q의 범위부터 구하면 Q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그러면서 빵꾸빵꾸네. 이렇게. 요게 Q야. 그다음 P의 범위는 뭐냐면 P는 요거죠. 요거. 1-K부터 1 플러스 K까지. 근데 P가 Q에 포함돼야 참인 거니까 1-K는 여기 안쪽에 있어야 되고요. 1 플러스 K도 여기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1-K는 얘보다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건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1 플러스 K는 5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5보다 작아야 된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부등식에서는 등호를 고민해 주는데 이 1 플러스 K가 만약에 5라고 생각해봐. 자, 그럼 요 P의 범위가 Q 안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얘가 5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왜? 이러면 노란색의 P의 범위는 5라는 원소를 갖지만 Q는 없죠. 근데 포함된다는 건 P에 있는 원소가 Q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5가 여기 안에 안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를 붙이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여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1-K가 마이너스 5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하얀색은 빵꾸고 노란색은 색칠이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5가 돼버리면 어떡해?
그럼 P는 마이너스 5를 원수로 갖지만 Q는 안 가져버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등호 안 붙이고. 그럼 K는 6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K는 4보다 작아야 되거든. 잘 봐. 그럼 너네가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데 잘 봐. 요 P가 요 Q라는 그림, 요 그림을 만족하려면 이 1-K가 안쪽에 있고 1 플러스 K도 안쪽에 있어야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구분해야 돼. 얘도 안쪽에 있고 얘도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무슨 말이냐면 야 얘는 안쪽에 있거나 얘는 바깥쪽에 있어도 돼? 이렇게? 얘만 안쪽에 오거나 얘만 안쪽에 오거나 둘 다 안쪽에 오거나 이런 거 안 된다고. 둘 다 확실히 안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랑 얘랑의 뭘 구해야 되는 거냐? 합집합을 구해야 되는지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된다며. 그럼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교집합인 거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그럼 얘랑 얘랑의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K가 6보다 작다야? K가 4보다 작다야? 4보다 작다인 거야. 겹치는 부분. 그래서 K 잘 모르겠으면 또 그림 그려. 4보다 작다. 아이고. 4보다 작다랑 6보다 작다의 겹치는 부분은 4보다 작다잖아. 답이 뭐야? K는 4보다 작다인 거야. 이게 답인 거야. 알겠지? 이거 하나하나 진짜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생각 안 하고 풀라고 하니까. 대충대충 풀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야, 명제가. 다음, 8번. 다음 주. 참인 명제인 것만을 골라달래. 참인 명제. 자, 모든과 어떤이 들어갔네.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은 모두 다 만족해야 참. 어떤은 하나만 만족해도 참인 거야. 기억 가볼게.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니.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할까? 예를 들어 x에 1 집어넣으면 어때? 1 더하기 1은 2보다 커? 아니죠. 거짓인 거네. 왜? 모든은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거짓이니까. 얘는 거짓인 거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왜? 0 때문에 0. 0이라는 숫자가 만족을 하잖아.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인 거야. 어떤은. 자, 얘는 어떤 양수 x에 대해서 x는 x분의 1보다 크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왜? 뭐 아무거나 얘기해봐. 이해해도 되죠. 2는 2분의 1보다 크잖아. 맞네. 참이네. 어떤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니까. 답은 니은 디귿이다. 라고 푸는 거야. 다음. 9번. 다음 중 그 역이 참인 거. 역이 거짓인 거. 역이라는 게 뭐야? 역.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꾸는 거죠. 그쵸?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꾸는 걸 다 굳이 쓰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지. 포함 관계가 역이 참이려면 앞쪽이 커야 돼. 무슨 조건? 앞필 뒤충이었으니까 필요 조건인 거 이 새끼 골라달라는 거야. 필요 조건인 거. 자리 바깥에 참인 거. 그지? 그런 거 찾아달라는 거. 가볼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면 잘못 얘기했네.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으면 x랑 y랑 같니? 어떤 게 더 포함 관계가 많은지 생각해보면 야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같다라는 건 둘이 똑같아도 되고요. 부호가 달라도 되죠. 얘는 똑같아야지만 가능한 거지. 누가 더 다양하냐면 얘가 더 다양한 거야. 맞아. 그러면 결국 얘는 자리를 바꾸면 뭐가 돼? 참이 되겠지. 그지? 자리 바꾸면 주둥이 혓바닥 방이 같으니까. 근데 나는 거짓인 거 찾아달라 했구나. 그지? 자리 바꿨을 때 거짓이 돼야 되거든. 얘는 자리 바꾸면 뭐가 돼? 참이 되는 거야. 맞지? 내가 원하는 거 아닌 거야. 이해하고 있니? 이해하고 있니 예그리나? 안 듣고 있잖아. 자, 이어서 x랑 y랑 곱한 게 0이면 x는 0이다래. 자, 얘는 x가 0이어야만 하지. 0이어야만. 얘는 y가 0이면 x가 뭐든지 가능하지. 누가 더 다양해? 얘가 더 다양하지. 얘도 자리 바꾸면 참이 될 거야. 그지?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가니? 그다음 이어서 x가 2면 얘는 풀어보자. 2가 넘어가면 여기 플러스 4가 되죠.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x는 2가 되는 거지. 그지? 얘는 둘이 어때? 조건이? 똑같은 거야. 그럼 자리 바꿔도 참이겠지. 그지? 원래도 참이고. 그치?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다음 얘는 x가 음수고 y가 음수면 둘이 곱하면 양수래. 자, 얘는 x도 음수고 y도 음수여야만 하는데 얘는 곱해서 양수를 내면 둘 다 양수여도 되고 둘 다 음수여도 되잖아. 누가 더 다양해? 얘가 더 다양하지. 그럼 얘는 지금은 참이거든. 자리 바꾸면 뭐가 돼? 거짓이 돼버려. 얘가 원하는 거네. 그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좀 어렵지, 그지? 다음. 자, 요거는 아까 내가 풀어줬죠? 요거는 대우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편하다. 맞지?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잘 봐. 요거는 좀 쉬워. 요게 뭐냐면, 3단 논법이라는 건데, 3단 논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우리 아산 사람들은 충남 사람이죠. 그지? 그럼 내가 어떤 명제, 아산 사람이면 충남 사람이다라는 명제는 참이죠. 왜? 포함관계가 아산은 충남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아? 그럼 또 이어서 내가 충남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다라는 명제도 참이겠지. 충남 사람이면 한국 사람일 거 아니야. 왜? 충남은 한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럼 아산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죠. 그치? 이게 3단 문법이야. 아산 사람이면 충남 사람이고 충남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잖아. 아, 그러면 아산도 한국에 포함되어 있겠네 라고 연결하는 게 3단 문법이야. 여러 가지 3개를 연결하는 거. 4개를 연결할 수 있어. 그럼 잘 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두 명제 얘가 모두 참이래. 그러니까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요. R이면 P이다가 참이래. 그럼 얘를 연결해 보잖아. 자, R이면 P이다가 참이야. 이거 참이야.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야. 그 말은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 돼버린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렇게 연결하는 게 3단 문법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명제들이 참이면 이거의 대우도 참일 거거든. 잘 봐. P이면 not Q이다의 대우가 뭐야? 대우는 아까 내가 뭐라 했어? 가정과 결론의 자리도 바꾸면서 부정도 하는 거.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Q이면 not P가 되거든. not P이다가 돼버려. P이면 not Q이다의 부정은 얘가 부정, 얘도 부정되면서 자리 바뀐 거야. 그럼 R이면 P이다의 부정은 뭐야? not P면 not R이다. 요것도 참인 거야. 그래서 Q이면 나달로 가는 것도 참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걸 찾아달래. 자, Q에서 P로, not P로 가는 거 1번 있죠? 1번 있으니까 1번 참인 거야. 자, Q에서 나달로 가는 거 있죠? 2번도 참인 거야. R에서 not Q로 가는 거 있네? 참인 거고요. 4번 not P에서 나달로 가는 거 있네? 참인 거고요. 4번 not Q에서 가는 거 없는데? not Q로 오는 것만 있지, 맞지? 5번이 틀린 거네, 거지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가? 답. 3단문법 별거 아니죠? 자, 얘도 잘 봐. 얘도 똑같이 3단문법이야. 자, P는 Q이기 위한, 항상 뭐뭐이기 위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뭐뭐이기 위한 얘가 항상 결론이다. 이건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아. 뭐뭐이기 위한이 결론이야. 자,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뭐?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충분 조건을 내가 앞이 크다 그랬어? 뒤가 크다 그랬어? 앞일 뒤충, 그치, 뒤충. 뒤가 큰 거야. 요거.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이 새끼는 충분 조건이라서 참인 거야. 오케이? 다음 이어서. 자, Q는 R이기 위한,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니까 앞이 큰 거야, 뒤가 큰 거야? 앞이 큰 거야.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럼 얘는 거짓이거든. 근데 여기서 알려주는 건, 그럼 R이면 Q이다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참이 되는 거야. 그치? 얘가 필요 조건이라는 건 지금은 거짓인데 자리를 바꾸면 참이 된다 이거지. 맞아? 그럼 이건 참인 명제네. 그럼 R이면 Q이다는 참이야. 그럼 잘 봐.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지. 그럼 얘 대우도 참이겠지. 그러면 Q이면 not P이다도 참인 거네. 맞아? 그 다음 여기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라 그랬죠? 그럼 또 R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not Q이면 not R이다도 참인 거야. 요 두 개의 명제는 다 참인 거야. 그거 가지고 찾는 거야. 반드시 참인 명제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자, 가보자. P에서 나달로 가는 거 있어. 1번 가고 있어. 1번. 2번 Q에서 not P로 가는 거 있고요. 3번 R에서 not P로 가는 거 있고요. 4번 not Q에서 not P로 가는 거 없네. 4번이 틀렸네. 5번은 not Q에서 나달로 가는 거 있어. 4번이 답이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치? 별거 아니죠, 맞죠? 13번.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뭐뭐이기 위한이 항상 결론이라 했어. 자,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앞필 뒤충이니까. 그때 다음 중 옳은 거 골라드려. 잘 봐. 그럼 not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거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not P는 P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Q는 Q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충분 조건이니까.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Q가 이렇게 있고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야. 요 그림. 요 그림 가지고 항상 옳은 거 찾아달래. 여기서 또 다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자, 1번 가볼게. 이게 P야. 이게 P여야, P여. 그럼 P는 뭐가 되는 거냐? 요 바깥쪽이 되는 거지. 이게 P여니까 P는 요게 되는 거지. 그치?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1번 갈게. P랑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야? 아니죠. 겹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 P는 Q에 포함돼?
아닙니다. P는 Q에 포함되지 않아. 포함관계가 없어. 그지? 그 다음 3번은 Q는 P에 포함돼 그럼? 그것도 틀린 거야. 그 다음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이야. 그것도 틀린 거고요. P랑 Q랑 합집합하면 전체야? 그건 맞아. 왜? 요거 P랑 Q랑 더하니까 합집하면 전체야. 그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집합을 모르니까. 맞지? 집합 개념 강의 한번 보내줄 테니까 한번 봐. 알겠지? 그거 보면 얘가 뭔 소리 하는지 알 거야. 알겠지? 이렇게. 답은 5번이다. 4번. 자, 가보자. 다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요거 이기 위한, 항상 앞에 있는 게 가정, 뭐뭐 이기 위한이 결론이라 했어. 요거가 요거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 필요 조건. 그지? 그럼 얘가 얘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럼 요 2차 부등식 풀면 X 플러스 2 하나, X 플러스 4 하나가 0보다 작다. X값 범위는 작은 게 마4, 마2. 그지? 이렇게. 근데 얘가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양수의 A 구해달라. 가볼게요. 그럼 잘 봐. 일단 얘가 확실하니까 얘부터 그리면 얘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빵꾸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인데 얘가 더 커야 된다며 범위가.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어야 되고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야 요 하얀색이 주황색 안에 쏙 들어갈 거라고.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럼 마이너스 A는 마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네요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부등식에서 뭐 확인하라 했냐면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 생각하는 건데 A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보자. 집중해봐. A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하얀색은 주황색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 되는 거야. 왜? 포함된다는 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서로 같아도 포함되는 거거든. A랑 B랑 서로 같아도 A는 B에 포함되는 거고 심지어 B는 A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포함되는 게 서로 같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같아져도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는 등호 붙이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얘는 돼. 이게 너네가 색칠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거를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주황색의 범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둘 다 빵꾸니까 이거 막 외우면 안 돼요. 안쪽에 있는 게 빵꾸면 뭐 바깥쪽에 있는 게 빵꾸면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해보면 둘 다 빵꾸니까 둘이 똑같아지는 건 문제될 게 없다 이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 등호가 붙는다 이거야. 그럼 얘를 풀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얘는 양쪽에다 마이너스 6 하면 A는 4보다 큰 거죠. 얘는 A는 뭐보다 커?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야. 목 부러지겠어. A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커야 되는 거지. 자, 또 이거야. 얘가 마이너스 4보다 바깥쪽에 있어야 되잖아. 얘도 바깥쪽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야. 잘 봐. 야, 얘는 바깥쪽에 있는데 얘는 안쪽으로 들어와도 돼? 안 되지. 얘도 밖에 있고 얘도 밖에 있어야 되지. 뭐라고? 얘도 밖에 있고 얘도 밖에 있어야 되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지. 뭘 구해야 되는 거야?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 거야. 겹치는 부분. 그럼 겹치는 부분이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도현아? A는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요게 답인 거야. 알겠지? 끝인데 잠깐만 연습해 볼게. 잘 봐. 요게 만약에 색칠이고 여기가 색칠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제 문제는 끝났어. 연습해 볼게. 자, 얘도 똑같이 이런 조건이야. 여기서 지금 여기 등호 붙였고 여기 등호 붙였어. 그 상황에서 얘가 똑같이 필요 조건이 되도록 주황색의 범위가 더 컸으면 좋겠어. 그 범위를 구해달래. 그럼 또 가보자. 마이너스 A는 마사보다 이거 맞고 이거 A야. A는 이거 맞거든. 잘 봐. 이번에 주황색의 범위가 더 커져야 돼. 자, 여기는 A가 마이너스 2여도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안 된다라는 걸 느껴줘야 돼. 왜? A가 마이너스 2면 하얀색은 마이너스 2를 갖지만 주황색은 안 갖잖아. 등호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주황색이 더 많아야 되는데 얘는 등호 붙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자, 얘 봐봐. 얘도 주황색이 더 범위가 커야 돼. 진짜 제발 이해해야 돼. 제발. 주황색의 범위가 더 커야 돼. 그치? 주황색의 원소가 더 많아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바깥쪽으로 간 거라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라는 숫자가 돼도 얘는 여전히 주황색의 범위가 더 많을까? 많은 거야. 그치? 주황색은 마이너스 4를 원소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돼도 주황색 안에 마이너스 4라는 원소가 들어가지. 하얀색에 마이너스 4라는 원소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다고. 왜? 바깥쪽에 있는 원소가 더 많아야 된다며. 그지? 얘는 등호를 붙여도 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얘가?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해야 돼. 바깥쪽에 있는 원소가 더 많아야지. 그러려면 얘가 등호가 있네. 그럼 뭐 얘가 색칠이 돼 있네. 그럼 등호를 붙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이해해야 돼. 이거를 외울 수가 없는 게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뭐냐에 따라 다 달라져. 그 경우를 다 외울 수는 없어. 상황 이해해야 돼. 너네가 머릿속으로. 알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 답은 이거였어. 그래서 A의 최소값은 4였어. 이렇게 해주면 된다.